안녕하세요. 고3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3은 총 3가지의 EBS 교재를 공부하게 돼요. 첫 번째가 수능 특강 영어, 그리고 두 번째가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세 번째가 수능 완성. 이렇게 총 3가지의 교재를 공부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이제 수능 특강 영어 전체,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수능 특강 영어 독해가 전체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 2학년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고 지문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간접 연계예요. 그래서 내신이든 수능이든 지문을 외우겠다라는 공부 방법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에도 지문을 외운다기보다는 지문을 깊게 이해하고 문맥을 파악하는 것을 주로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파랑 고3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제 수시반과 정시반으로 나뉘는데 둘 다 동일하게 주 1회 4시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시반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수시반은 평일 화수목금 6시부터 10시까지 주 1회 4시간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정시반은 주말 1시부터 5시까지 마찬가지로 4시간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시반의 경우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특 영어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수특 영어로 중간고사 대비를 진행하게 되고요. 실제 교재 진도는 3월 말이 다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중간고사 대비 기간 동안에는 이제 2번째 복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 수업 포함하면 총 3번째 복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기말고사는 수특 영독이 시험 범위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내신을 대비하게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접 연계이기 때문에 지문을 외우겠다라는 공부 방식은 추천하지 않고요. 지문을 이해하고 문맥을 파악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초부터 중간고사를 대비하고 5월 말부터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그 시간부터 이제 학교에서 정해진 시험 범위대로 이제 변형문제 교재를 만들어서 학원에서 나눠주게 되어요. 그래서 그 변형문제 풀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정시반의 경우에는 내신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부터는 수시반과 진도가 좀 다르게 됩니다. 수시반보다 진도가 빠르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모의고사 대비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따로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3 영어 수업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 1회 총 4시간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본 수업은 3시간이고 그 남은 1시간 동안은 저와 모의고사를 풀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전과 똑같이 듣기 포함하여서 70분 내에 푸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하고 나서 오답을 풀이를 할 건데 학생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오답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학생이 지문을 읽고 준비를 한 다음에 선생님에게 와가지고 전체 내용이 어떤지 답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문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줄 생각이고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수업 3시간 진행하고 나서 모의고사를 풀게 되는데요. 일단 학원에 오면 단어 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의, 독해, 실전이 고3 모의고사 기출을 모아놓은 건데 그 단어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200개에서 300개 정도, 평균적으로 250개에 해당하는 단어를 외우게 될 겁니다. 학원에 오자마자 바로 단어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단어를 외워야겠죠. 네,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무조건적으로 암기하는 수업은 지양하고요. 그리고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응답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그에 이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필요로 하는 수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모의고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 1회 한 회씩 모의고사 기출을 풀어오게 되고요. 오답을 저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3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수특 연계 교재가 2월 초에 발행이 되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반이 형성이 되기는 하지만
수특 교재가 2월 초에 발행이 되기 때문에 12월부터 2월 초까지는 그 당해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면서 기본기를 점검합니다. 2월에 교재가 발행이 되면은 그때부터 진도 나가느라 바쁘고 지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기본기를 다질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법과 해석, 그리고 모의고사 유형으로 따지자면 20번대 유형의 쉬운 유형들은 최대한 수능 연계교재가 발행되기 전에 다 점검을 하는 걸로, 다 준비를 마무리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왼쪽에 수능 연계교재 진도 나가는 시기에 대해서 적어두었어요. 수특이 2월 초에 발행이 되면은 수특 영어는 3월 말까지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진도를 진행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4월 초에 중간고사 대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3월 말까지 마무리한 수특 연계 교재를 가지고 학교별 시험 범위에 맞춰서 다시 4월부터 반복하여 복습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연계 교재 먼저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수특 영독이 이제 중간고사가 끝난 5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진도를 나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영독이 7월 말에 진도가 다 마무리되고 나서부터는 마지막 연계 교재인 수능 완성이 8월 초부터 교재를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요. 수능 완성은 한 강의 문제가 4개밖에 없어서 보통 이제 한 달 반이면 진도가 끝나요. 그래서 9월 말에 진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계 교재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2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진도를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간 일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12월부터 고3 반편성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수능과 모의고사 기출을 풀면서 기본기를 점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에 전국 모의고사를 실시해요. 그래서 본인의 등급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4월 초부터 중간고사 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수능 연계 교재를 2월부터 3월 말까지 거의 한 2달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초부터 막상 이제 내신 대비를 시작하면은 기억을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필기를 평소에 꼼꼼하게 하는 연습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특히 수업하는 지문에 대해서는 틈틈이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6월에는 정말 중요한 평가원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재수생이 같이 응시하는 사실상 예비 수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수시에 좀 더 올인을 해야 될지 정시를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정시의 판단과 그리고 이제 최저 등급이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의가 오고 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6월 모의고사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영독 진도를 들어간다고 했는데 수시반 기준으로 7월 말에 영독 진도가 마무리되고 수능 완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7월 초에 기말고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수시를 응시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내신 시험이기도 한데 네, 그렇게 기말 모의고사를 치르고요. 이제 9월이 되면은 2차 평가원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수능 완성이 9월 말에 진도가 끝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고3 학생들이 그동안 3개년, 5개년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을 풀어왔는데 보통 이제 9월 말에 다 마무리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연계 교재도 그리고 수능에 대한 대비도 9월 말 되면은 보통 이제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이 되면 이제 파이널 과정이에요. EBS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풀이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설 모의고사도 풀이하고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학생별로 이제 문제 푸는 순서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문법이 너무 약한데 문법 문제를 푸는 대신에 이제 수능에서는 문법이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문법 문제를 조금 버린다기보다 문법 문제보다는 그 시간에 차라리 빈칸이나 순서 유형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식의 대화를 저와 이제 학생이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점수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반복 연습이 진행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왼쪽에는 연계 교재에 대해서 이제 시기별로 설명을 드렸고 오른쪽에는 수시반 기준으로 그 모의고사와 그 내신 기간에 대해서 이제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신 수업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일게요. 5주로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수능특강 연계 교재를 1학기 중간고사로 들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를 예시로 들었을 때 5주를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3 내신은 모든 학교가 수능 연계 교재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학교별로 따로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구분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제 내신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단 이제 그 하루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회차에 1강에서 8강까지 수업을 진행한다고 할 경우에는 중간에 뭐 2강만 듣는다거나 뭐 7강만 듣는다거나 이렇게 특이 범위만 수강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이 한 호흡으로 총 4시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들어왔다 나가거나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방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집중을 위해서 중간에 특정한 강만 따로 수업을 듣고 나가는 것은 지양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내신 교재를 드리는데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요. 내신을 듣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교재만 따로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직전 대비에 대해서 1학년, 2학년과 좀 다르거든요. 1학년, 2학년은 총정리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3의 경우에는 워낙에 범위가 많고 이미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한 번, 그리고 내신 기간인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한 번, 총 2번,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또 한 번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3번 이상은 반복한 거기 때문에 총정리 수업은 진행을 하지 않아요. 진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신 이제 개별 피드백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시험 전날까지도 이해가 좀 안 되거나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와 개별적으로 다시 복습을 합니다. 이렇게 내신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제대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조금 안 됐다고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은 언제든지 학원 또는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